원고가 앞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행위는 피고 현 대표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함으로써 기사들의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효율적 운영 및 운전기사들의 소득 증가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개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노출시키고 이런 것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설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겼습니다. 아니요, 따로 기간이나 시간을 한정해 놓지 않고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손님들의 편의성을 위해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려는 의도가 이 위치 정보 시스템의 도입 동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치 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극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 총합 7,8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몇 안 되는 특정 지점의 문제점을 전국의 모든 가맹점들에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며 가게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방송사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만 카스테라의 식용유 함유량 역시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이 전혀 아니죠. 가게 이윤을 위해서 진짜 달걀이 아닌 액상 계란이나 분유를 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점을 보여주면은 아무리 다른 가게라도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 파는 데를? 이 방송으로서 비록 브랜드 이미지에 전체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이 역시 방송보다도 SNS의 영향력이 더욱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저는 양심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전국의 가장들에게 피해액을 꼭 돌려주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방송을 내보낸 건데 지금 그걸로 얼마를 배상하라는 건지. 이런 식이면 저희 같은 프로그램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권혁 서울, 인천, 강원 지역 민사모의재판 고등부입니다. 마지막 팀 인천국제고등학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팀이니만큼 더욱더 에너지 넘치게 화이팅 넘치게 마지막 경연 발표에 임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된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럼 우리 대표자의 그 구령에 맞춰서 인사하고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의를 저희 로고스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로고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국제고등학교 법률 동아리 로고스입니다. 저희는 실제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대만 카스테라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재판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대만 카스테라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해고 조치의 부당함을 느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나양심 씨는 카스테라 제작 과정에서 자신이 느꼈던 문제점을 방송 PD인 친구에게 제보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방송으로 확대되면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 내용이 SNS를 통해서 확대되면서 대만 카스테라는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매출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 대표인 김 대표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방송국 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희 팀도 시간 관계상 대본의 일부가 수정되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 가합 1107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5월 1일과 6월 23일에 각각 소장과 준비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진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3월 26일 TV 프로그램인 채널 1의 목걸이 엑스파일에서는 대만 카스테라의 제작 과정과 위생 환경에 대해 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서울 신촌에서 본점을 운영하던 김 대표 씨는 이 방송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방송에서 700ml의 식용유 함유량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보도했고 불필요한 내용으로 빵의 제작 과정을 지적하는 등 시청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방송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여파로 인해 유튜버, 얼굴책 등 SNS를 통해 대중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유입됨에 따라 전국의 가맹점들은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원고 측은 피고의 행위가 분명한 영업방해 행위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방송법 제6조 1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연 목걸이 엑스파일의 방송이 객관적이었는지가 의문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몇 안 되는 특정 지점의 문제점을 전국의 모든 가맹점들에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는 전국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던 가맹점들에게까지 전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의 방송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제작 과정을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적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엄연히 방송법 제5조 3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있어서 정정 보도함과 동시에 대만카스테라는 매일 2천여 명 가량의 손님이 이용하는 등 명성이 상당한 점, 방송의 동기와 경위,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120개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5월 23일과 6월 23일에 각각 제출하신 답변서와 준비 서면에 대한 요지를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이 진술한 대로 전국의 모든 대만 카스테라 가맹점들이 비양심적인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측은 방송을 내보내기 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만 카스테라의 잘못된 판매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가게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통해 가게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측 방송사는 몇 개의 문제가 있는 가게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후 가게에 직접 방문하여 빵을 구입한 후에 전문가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하는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고 정고발 씨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 몇몇 문제가 있는 가게들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A, B, C, D 가게로 분류하여 방송에 내보냈으며 전국의 모든 가맹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다는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카스테라 빵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대만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와 실제 빵 제작 과정에 필요한 식용유의 양 등을 사실 그대로 전달했을 뿐 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 이상의 언급은 일체 없었기 때문에 피고 측의 방송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를 하는 기업을 고발하는 행위가 과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오히려 소비자를 속이며 가게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방송사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방송 이후에 형성된 대만 카스테라에 대한 소비 인식은 SNS상의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원인이 있는 것이지 오직 목걸이 엑스파일에만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즉 피고는 방송을 내보내기 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방송법 제6조 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보도하였고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방송 이후에 발생한 대만 카스테라의 수입 감소가 오직 목걸이 엑스파일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2017년 3월 26일에 있었던 목걸이 엑스파일의 방송이 시청자에게 조금이라도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송에서 보도된 대만 카스테라의 빵 제작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전달 여부, 문제의 확대 해석에 대한 정보 왜곡의 여부, 그리고 본 사건에 대한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및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이전에 제출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신청한 증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월 26일에 있었던 목걸이 엑스파일의 방송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것이 양심적으로 운영하던 타 가맹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방송 이후 폐점 신고를 한 왕분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지적한 카스테라의 제작 과정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고대학교 식품과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최공학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피고 측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피고 측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신청한 증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월 26일 목걸이 엑스파일의 방송이 허위 사실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만을 보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 방송 A 가게의 제보자이자 대만 카스테라 인천 9월점에서 제빵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나 양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 방송 내용이 SNS를 통해 크게 과장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송 이후에 유튜버에 대만 카스테라 풍자 동영상을 게시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유영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하신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증인신문을 위해서 2017년 7월 30일 14시에 이곳 401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2017 가합 1107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원고 김 대표 씨도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피고 목걸이 엑스파일의 PD 정고발 씨도 참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 증인 왕분노, 최궁학 씨, 피고 측 증인 나양심, 유영상 씨 출석하셨습니까? 그럼 우선 원고 측 증인 왕분노 씨와 최궁학 씨, 그리고 피고 측 증인 나양심 씨와 유영상 씨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원고 측 증인 왕분노 씨가 대표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왕분노. 그럼 증인분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 모두 제정한 상태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혹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신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순서는 원고 측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증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증언해서는 아니 되고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고 측 왕분노 씨부터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올해 목걸이 엑스파일의 방송이 있었던 3월 26일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4월 21일 날 폐업을 신청하셨습니다. 본인 맞으십니까? 네, 4월 21일 날 아주 대망했습니다. 제가 저 방송만 아니었어도 지금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증인은 본 방송을 시청하셨습니까? 물론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망했는데. 그렇다면 증인은 목걸이 엑스파일의 방송이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가맹점들에게까지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저 아닙니까? 방송에서는 이를 A, B, C, D 가게로 나누어서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 방송은 문제가 있는 몇몇 지점만이 아니라 대만 카스테라 그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점을 보여주면은 아무리 다른 가게라도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 파는 데를? 당시 방송이 문제가 없는 다른 가게들에서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군요. 그렇다면 증인은 당시 방송에서 지적한 몇몇 가게들은 가맹점주가 카스테라의 제작 과정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주방을 오픈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도대체 가맹점주가 카스테라 제작 방법을 모른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만 카스테라의 제작 방법은 한국 카스테라와 비슷하게 무척 간단합니다. 식용유, 밀가루, 설탕, 소금 등 정말 뻔한 레시피인데 가맹점주가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모르고 가게를 열었을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어서 레시피를 훔쳐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정말 기분이 나빠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재료를 숨기려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방송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 신뢰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출한 갑질 이루증은 전국 120개 가맹점의 매출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방송 직후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의 방송은 특정 지점의 문제점을 과장하여 왜곡된 정보를 보도하였고 또 주방을 가리는 행위 등의 본래 의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왜곡된 정보를 보도하였기 때문에 엄연히 방송법 제6조 1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대만 카스테라의 제작 방법이 한국과 별다를 것이 없고 뻔한 레시피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카스테라의 제작 방법이 그토록 쉽고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레시피를 지키기 위해서 주방 상문을 다 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만 카스테라 제작 방법과 한국 카스테라 제작 방법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만 카스테라의 제작 방법이 무척 간단하긴 합니다만 대놓고 동영상을 찍어가고 그러는 건 저희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직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폐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방송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봐요! 저희는 매출이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라 가맹점 중에 1위였어요, 1위! 근데 방송 이후에 매출이 저렇게 급감했으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제시한 을제 1호증과 을제 2호증은 각각 왕분노 씨가 운영하던 가맹점의 폐점 이전 한 달간의 만족도 설문조사지와 가맹점의 위치를 나타낸 위치도입니다. 먼저 을제 1호증을 보시면 직원의 친절도 부분과 빵의 제공 시간 부분에 있어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폐점의 요인이 단순히 방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낮은 서비스상의 문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을제 2호증이 나타내고 있듯이 가맹점이 홍대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게의 매출은 이러한 낮은 수준의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좋은 입지 조건에 큰 영향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증인의 가게의 폐점 요인을 이 재판과 직접 관련시킬 수 없고 이에 따라 왕분노 씨의 가맹점의 폐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측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공학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고 측 소송 대리인부터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식품공학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음식들에 대한 여러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증인은 이 본 사건에 관련하여 자신의 SNS에 관련한 글을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래도 식품공학자다 보니 방송이 빵 만드는 법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있길래 이를 정정하여 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식용유의 사용을 지적하던 점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식용유는 말 그대로 먹기 위한 기름입니다. 대부분의 빵에는 식용유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카스테라의 식용유 함유량 역시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이 전혀 아니죠. 또한 식용유 대신 버터의 사용을 강조하는 점이 가장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10년 WHO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식용유와 버터를 섭취하게 한 결과 식용유를 섭취한 집단은 아무런 건강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버터를 섭취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0.2%, 혈압이 2.1% 증가하는 등 신체적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자꾸 눈에 띄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제 SNS에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당시 방송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음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의 증언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방송에서 지적한 카스테라의 제작 과정상의 문제점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즉 허위사실의 보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엄연히 방송법 제5조 3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피고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대만 카스테라가 판매 시 식용유의 함유량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것도 방송의 내용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면 식용유 자체는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적시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만 카스테라의 식용유 함유량 역시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이 전혀 아니죠. 어차피 인체에 해롭지도 않는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알 권리입니다. 식용유가 몸에 크게 해롭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누구도 식용유를 한 컵 마시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듯 대만 카스테라에 함유되는 식용유의 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어떠한 알림도 없이 판매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에 침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측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피고 측 증인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양심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양심 씨는 이번 방송 A 가게의 제보자이자 A 가게에서 직접 제빵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A 가게에서의 비양심적인 판매 행각을 잘 알고 계시겠군요. 물론이죠. 제가 가게에서 해고된 것도 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판매 행각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근무하던 인천 9월점 대만 카스테라에서는 가게 이윤을 위해서 진짜 달걀이 아닌 액상 계란이나 분유를 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가게 방식에 따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가게 사장님께 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가게 사장님께서는 다른 가게들도 다 그래 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능력 미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무슨 제가 불만을 가졌던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죠. 아니 양심적인 일을 하려다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양심 씨가 제보한 내용 이외에 방송에서 추가로 보도한 A 가게의 문제점이 따로 있습니까? 전혀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도 방송으로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해야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참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방송에서 A 가게의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보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증인이 근무하던 인천 9월점의 가맹점주가 나양심 씨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나양심 씨에게 다른 가게들도 다 그런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는 곧 다른 가게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가게에 대한 인지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문제점들이 다른 가게에서도 의심이 되고 이 증인처럼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송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즉 당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만 카스텔에 대한 경고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을 한 이후에 아무리 타 가맹점들에게 피해가 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만 카스텔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분명. 정숙하세요. 계속 소란을 피운다면 재판정의 권한으로 체장을 명령하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계속 신문하세요. 예. 그럼 아무리 타 가맹점들에게 피해가 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만 카스테라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A, B, C, D 가게로 문제 가게를 분류하여 대만 카스테라의 문제점을 보도했던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이 인천 9월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갖고 있을 대만 카스테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증인과 피고, PD, 정고발 씨와 친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보 과정 자체에서 내용의 왜곡이나 과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요?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나양심 씨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물론 대만 카스테라 자체가 아예 망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고발이랑 친구라는 이유로 정보를 과장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신문 마치겠습니다. 양측 추가 신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서도 좋습니다. 피고 측 증인 유영상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유튜버에서 영향력이 매우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워낙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재밌는 영상을 올려 관심 좀 끌어보라 한 것이 지금은 소위 말하는 SNS 스타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증인은 이번 대만 카스테라에 대해서도 풍자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이 동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영상 반응이 가장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SNS 스타라고 칭하긴 했지만 그 영상만큼은 제가 정말 스타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동영상을 게시할 때 혹시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있는 내용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뉴스를 보라고 하죠. SNS라는 게 원래 살짝만 과장해도 그 효과는 막대하게 퍼지거든요.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 하지만 표현상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건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한 을제 3호증은 유영상 씨가 게시한 유튜버 동영상의 댓글 수와 조회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들의 더 많은 관심과 신뢰를 받고 있는 대만 카스테라 같은 소재를 다룬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게시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게시한 대만 카스테라 풍자 동영상의 조회수는 약 5천만 회, 그리고 댓글 수는 20만 개로 사람들의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SNS에 게시되는 글이 비교적 신뢰성이 낮은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해 매우 큰 파급력을 갖게 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송으로서 비록 브랜드 이미지에 전체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이 역시 방송보다도 SNS의 영향력이 더욱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즉 원고 측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전부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이 동영상을 게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2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동영상을 게시한 날짜는 목걸이 엑스파일의 방송이 있은 후로부터 3일 뒤입니다. 이 시점은 이미 대만 카스테라가 크게 이슈화되어 있던 시점이고 그에 따라 이 동영상을 시발점으로 하여 대중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제시한 을제 사무증을 통하여 SNS의 파급력을 강조하는 것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측 추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서도 좋습니다. 변론 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한 만큼 양측 소송 대리인은 최종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두 분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출석하신 원고와 피고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원고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부당하게 자신들의 생계 유지 수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가맹점의 직원들을 위해서입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2년 이상이 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해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저는 양심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전국의 가장들에게 피해액을 꼭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피고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 방송은 이러한 논란이 항상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양심적인 가게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고발하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이 진정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일이 매우 커진 이유는 대만 카스테라 그 가게의 인기가 매우 컸기 때문이지 저희 프로그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가게를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방송을 내보낸 건데 지금 그걸로 얼마를 배상하라는 건지 이런 식이면 저희 같은 프로그램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그저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의도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입은 원고의 회사 직원들 역시도 또 한 명의 소비자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이렇듯 방송에 의도와는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피고의 행위는 분명한 영업방해 행위이며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제출한 갑질 이유증은 대만 카스테라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 인식이 방송 이후 급격히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실제 방송 이후 한 달간의 피해액을 보시면 피해액이 거의 20억에 달한다는 점에서 피고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의 여파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피고 측의 과실이며 특정 지점의 문제점을 과장하여 왜곡된 정보를 보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원고 측은 언론중재법 제14조 1항에 따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있어 정정보도함을 요청함과 동시에 방송법 제5조 3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전국의 120개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에게 각각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최종 변론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고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피고 측 방송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만 카스테라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의 수 또한 증가하는 점을 우려하여 방송을 통해 사실만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방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는 점은 비합리적입니다. 또한 피고의 방송이 오직 문제가 되는 특정 지점을 대상으로만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만 카스테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타격을 입게 된 데에는 방송보다도 SNS의 영향력이 더욱더 컸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 역시 비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측에서는 계속해서 피고 측의 방송이 잘못된 지적 혹은 확대 해석 등의 문제로 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송에서는 정확히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을 뿐
허위사실의 보도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법 제6조 1항에 따라 정당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2017년 9월 30일 14시로 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인천지방법원 2017 가합 1107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방송에서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와 함께 원고가 청구한 금 2천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천만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한다. 선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2017년 3월 26일에 있었던 목걸이 엑스파일의 방송이 대만 카스테라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일단 이 사건의 방송에서 다른 가맹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 측의 방송이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문제가 되는 지점을 A, B, C, D로 표현하였으며 이외의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왜곡된 정보를 보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방송 이후 네티즌들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대만 카스테라 기업 전체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어투의 글이나 동영상이 공유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이미지 타격의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또한 방송의 내용 중에는 식용유의 사용에 대한 과장된 문제 지적이나 주방을 가린 것에 대한 지적 등 충분한 근거가 없는 내용의 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의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것은 사실로서 간주돼야 할 것이다. 즉 카스테라의 제작 과정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도 내용 및 주방을 오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피고의 허위사실 보도는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매출 감소 원인이 가맹점 내 문제점이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 카스테라의 매출 감소에 대한 책임이 순전히 피고 측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언론 보도가 원고의 영업인 대만 카스테라 매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점, 위 방송 방영 이후 대만 카스테라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포함한 SNS를 통해 다시 게시된 점, 식용유의 양이 인체에 해롭다는 방송 내용이 허위인 점을 피고는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대만 카스테라는 전국에 120개의 가맹점이 존재하고 방송의 동기와 경위, 전파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 2천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천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팀 인천국제고등학교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해당 질문에 있어서 답할 수 있는 분께서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면은 이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그 허위 보도를 하여 신용 또는 명예를 침해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권이나 명예권과 같은 이익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의 보도라는 것을 통해서 침해했다는 것 같은데 그 허위 보도가 식용유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방을 가렸다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소송을 할 때는 그러니까 침해라는 말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특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특정시키는 게 이 대체로 이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인하고 정인이 그러니까 어느 그 저기 점주는 가맹점주는 이게 그 주방을 가렸다. 근데 단지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식용유 양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것도 정인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정확하게 그 어떻게 특정을 해서 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부분을 조금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게 피고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법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피고 다른 팀들도 그래요. 피고를 지정할 때 여기 그 PD를 이렇게 이제 지정했는데 그죠? 사실은 PD는 이 방송사에 그 근무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근무하는 행위자와 그 방송사가 이게 공동 피고로 되는 현상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이걸 PD를만 이렇게 잡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 PD에게 원고 그 카스테라 대표가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판결을 할 때는 가맹주당 1,000만 원씩 이렇게 그 배상하라는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고에게만 배상하라고 하든지 가맹주들에게 다 배상하려면 가맹주 수를 이게 다 해서 지난 소송에서 156명을 내세운 것처럼 가맹점 뭐 120개라든지 120개의 가맹점주를 다 원고로 표시해서 소송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시작할게요. 일단 120여 개의 가맹점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잘못된 방송 보도로 인해서 모두가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 손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위 사실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용유 사용에 대한 과도한 지적이랑 주방을 가린 것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왕분노 씨, 즉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의 수렴에 따르면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은 충분히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정정 보도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 정정 보도의 의무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서 근거한 내용입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피고를 방송사의 PD,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PD로 설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특수불법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에 따라서 방송사도 특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모의 재판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방송사를 여기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또 시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PD만을 일단 피고 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표시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팀도 우리 참석한 학생들이 전부 대본을 아주 잘 숙지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흐름상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방금 우리 심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아까 재판장님께서 그 자체가 별 사실이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장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과장되어서 허위가 됐다는 취지신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의미한 바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인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맹점은 그 칸막이를 설치해서 가릴 수도 있고 어떠한 가맹점은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크게 뻥튀기 한다면 시청자들은 이게 문제로 여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가맹점이 나는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박히게 되면 모두가 가맹점에 가지 않을 것이고 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비롯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발생했던 시사적인 주제를 잘 설정하셔서 재판 흡사하게 실제 절차에 흡사하게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재판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주 코믹하게 잘 설정해서 조리 있게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피고가 이제 방송사인데 방송사의 PD인데 실제로 방송사는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진실한 내용을 보도할 경우에는 실제로 위법하지 않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송의 공익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실제로 이 사안에서 아까 그 증인 신문 과정이나 대리인이 이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알 권리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SNS상에서 과도하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던 점에 비춰봤을 때 어떤 방송의 공공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피고 측에서 방어를 하지 않았으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 피고 측이 이제 좀 패소를 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재판을 구성했던 것이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좀 부풀리고 왜곡하거나 과장했을 때 오는 파장이 더 크니까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드라마나 예능과 같은 것들은 하는 기준이 다르고 허구가 아닌 그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의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팀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모두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 인천 국제고등학교 친구들 인사하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 마지막 팀 끝까지 기다리는 시간 굉장히 꽤 길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수고했다는 의미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부 민사부문 제2권역권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잠시 후에 무대 정리 후에 시상식을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권역 고등부 민사부문 지역예선 시상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시상식에 참석하신 귀빈에 대한 소개는 개회식 때 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러 심사위원분들을 대표하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차동 교수님의 오늘 심사 경연에 대한 총평을 함께 해주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모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차분히 앉아서 경청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이 준비를 한 노고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사에 참여하면서 최초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그 상을 받게 되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그 성자이고 이런 준비와 발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학생들이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정말 뛰어난 실력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느 누구 한 곳을 위한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시상식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권역 고등부 민사부문 지역예선 시상식을 최종 순위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권역 고등부 민사부문 지역예선 최우수상은 과연 6팀 중에 어디 팀이 차지하게 됐을지 이거 확실히 한 거 맞죠? 네, 제가 떨려서
네, 확실한 거 맞죠? 한 번 더 확인하고 발표합니다. 민사부문 지역예선 최우수상 하나고등학교 세드렉스 팀 축하드립니다. 자, 최고위원을 지도하신 지도교사 김한중 선생님 역시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자,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대원여자고등학교 모의재판 동아리 5팀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 호명합니다. 장려상 인천 해원고등학교 신화브로팀, 인천 포스코고등학교 뉴스티치아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명덕외고 사업자치위원회팀, 인천국제고등학교 로고스팀, 우리 6팀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권혁 고등부 민사부문에서 최우수상 우리 하나고등학교 세드렉스 팀이 차지했습니다. 이 밝아 기뻐하는 얼굴들 정말 보기 좋네요. 우리 대표 학생한테 인터뷰를 좀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최우수상 타니까 우리 지금 소감이 어떤가요? 느낌이? 네, 사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최우수상을 타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민사 재판을 준비를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희가 일주일 이 대회 일주일 전에도 계속 만나면서 연습을 해서 되게 다들 많이 지쳐 있었을 텐데 좋은 결과 있어서 정말 다들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또 막 단합이 되고 협동을 통해서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고등학교 세드렉스 팀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자, 우리 대표 학생한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선 과연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본선 일단 저희가 지금 예선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예선 준비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의미죠? 네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심사위원 분들께서 많은 피드백도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방향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더욱 보완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화이팅!